밤 11시를 훌쩍 넘긴 슈올츠 본사. 불이 켜진 층은 거의 없었는데요. 한 구석만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성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결산 자료, 회계장부, 자금 집행 내역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 떠 있었는데요. 웬만한 직원이라면 내일 하자고 덮어버렸을 계산서들을 박성재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요. 박성재가 낮게 중얼거리면서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자금 흐름표 한 줄에서 숫자들이 미세하게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한번 보면 그냥 지나갈 정도의 오차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한테는 아니었습니다. 숫자 감각이 거의 본능처럼 박혀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번 걸리는 순간 끝까지 판 뒤에야 손을 놓는 타입이었습니다.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네요. 아주 교묘하게. 자금 흐름의 종착지를 따라가던 그의 눈동자가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가온재단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는데요. 역시 그쪽이야. 박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온재단. 이름부터가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재단이 누구 이름으로 운영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어머니 고성희. 다음 날 저녁 박진석의 서재 앞. 문 손잡이를 잡은 박성재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이제는 되돌아가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들어오거라. 낮고 굵은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성재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재 특유의 묵직한 공기가 가슴께를 눌러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표정이 심상치 않구나. 책상 너머에서 서류를 넘기던 박진석이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바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봐 온 눈이라 아들의 기색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읽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투 하나만으로도 박진석의 등골에 쌓은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슈올츠 자금 흐름을 다시 보다가요. 이상한 출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상한 출구. 여기요. 박성재가 준비해온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석이 안경을 벗어들고 숫자들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눈썹이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가온재단.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바로 이어진 한마디. 착오 아니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3번 다시 봤습니다. 회계팀에도 안 넘기고 제가 직접 다시 돌려봤고요. 결론은 같았습니다. 가온재단으로 자금이 새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박진석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가온재단은 곧 고성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말은 곧 아내를 의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성희가. 내가 뭘 잘못 본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 제 촉이 틀릴 때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재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마주봤습니다. 전 그분을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처음부터 뭔가 어색했거든요. 너무 완벽해서요. 진짜 가족이면 그렇게까지 흠잡을 데 없게 행동하진 않잖아요. 그 말에 박진석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라는 호칭 대신 줄곧 그분이라고 부르는 아들의 말투, 그리고 그동안 못 본 척 넘어왔던 서늘한 거리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창가 쪽으로 걸어가던 박진석이 한참이나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너와 나 둘만 알고 있자.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특히 성희에게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의심한 대로라면 확인은 해야겠지. 조용히 확실하게. 내가 알아봐라.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써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재의 눈빛이 미세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박성재의 책상 위에는 한 통의 명함이 놓였습니다. 은밀한 사건만 다루는 사설사무소 번호였습니다. 며칠 후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사설에 맡긴 조사 결과였습니다. 열지 말까. 모르는 척하고 덮어버릴까. 그 생각이 진짜로 1초 정도 스쳤는데요. 결국 박성재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가온재단 자금 집행 내역,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비공식 행사 비용, 누군가 일부러 숨기려 한 흔적들.
이 정도야 뭐 생각한 수준이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던 한 장에서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보고서에 깨끗한 활자로 찍혀있는 이름 하나 때문에 박성재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지은호. 내가 한때 좋아했던,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한 번 더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 옆으로 살짝 휘는 눈, 현장 얘기하면서 반짝이던 표정을 머릿속에서 지우기가 힘들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건강검진 기록. 고성희, 지은호 보호자로 동행. 간기능 정밀검사 진행. 이후 비공식 만남 여러 차례 포착. 그리고 굵은 글씨로 밑줄이 그어진 단어 하나. 간 이식. 장기 이식이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한우진 중증간 질환, 장기 이식 대기 상태. 현재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별장에 은닉 중. 친모 고성희. 한 문장 한 문장이 뇌를 내려치듯 들어왔습니다. 친딸을 버린 여자. 그 버린 딸을 26년이 지나서 장기 공급자로 다시 찾아온 엄마.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자기 앞에서 웃던 후배라는 사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종이가 구겨질 만큼 박성재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은호가 웃으면서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 요즘 엄마 찾고 있어요. 진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번쯤은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 말들이 알고 보니 누군가의 치밀한 각본 위에서 굴러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지혁이 유독 지은호를 말리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질투 반, 불안 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불안의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성재는 서류를 덮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날 여자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 할 인간이면 이게 전부일 리가 없는데요. 그는 곧바로 추가 의뢰를 넣었습니다. 고성의 과거요.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까지, 특히 26년 전 사건들. 아버지 첫 번째 부인 그 스캔들 전후로 다 뒤져주세요. 두 번째 봉투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부터 박성재는 묘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열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첫 봉투를 연 이상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봉투를 찢어 내용을 꺼냈습니다. 초반은 고성희의 사회초년생 시절 기록이었습니다. 두각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의 인맥에 잘 묻어가면서 눈치 보는 스타일이었다는 증언.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선활동과 이미지 메이킹에 올인했다는 패턴. 그리고 문제의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호텔 라운지 26년 전 사진 촬영 기록. 박진석 1차 결혼 파탄 관련 스캔들 당시 파파라치 사진 제공자, 배후 인물 정황. 거기에 박성재가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조작. 보고서는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시 박진석의 첫 번째 아내에게 접근했던 남자. 차 안에서 찍힌 사진, 호텔 앞 입구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 남자의 통장으로 들어갔던 돈의 출처. 고성희. 처음부터 판짜기를 했다는 거네요. 박성재의 손에서 서류가 한 번 미끄러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다시 집어들면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박성재가 복도에서 울면서 외치던 소리.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언제 와? 누군가는 엄마가 나쁜 짓 해서 집에서 나갔다고 말해줬고 그 말을 믿고 엄마를 미워했던 시간들.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씩 욕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아무 죄도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미워한 사람은 잘못이 없었던 거고요.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누구를 향한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뭐가 끓어오르다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못된. 그 순간 책상을 친 주먹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성급하게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들킨다고 무너질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도망갈 구멍 하나도 못 만들게 완전히 틀어막고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는 타이밍을 골랐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누구도 고개를 돌릴 수 없는 장소. 수술실 앞이겠네요. 은호와 우진에 간 이식 수술이 잡힌 날.
그날이 고성의 인생이 뒤집히는 날이 되도록. 전날 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고? 고성의 그 사람에 대한 조사 끝났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한동안 말이 없던 박진석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냐? 대학병원입니다. 우진이가 우리 몰래 간이식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뵙죠. 숨소리가 묘하게 달라진 채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도 조용하면서 팽팽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 공간 한쪽에 지은호와 한우진이 각각 준비실로 들어가고 있었고 정순이와 지강호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지금이라도 안 하겠다고 하면. 정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선택했어요. 우진이 살리겠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 그 여자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진이랑 나 자신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말에 정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의 입에서 엄마 대신 그 여자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마음을 찢어놓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 아니까 더 말 안 할게. 다만 끝나고 나오면 엄마 옆에 꼭 다시 서라. 어디 가지 말고. 지은호는 억지로 웃음 비슷한 걸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먼저 도망가면 안 돼요.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지혁은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실 문을 막고 싶었지만 이미 동의서의 사인이 끝났고 수술팀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성이 내가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지. 그의 시선 끝에는 수술실 문을 향해 서성이는 고성희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거야. 우진이만 살면 돼. 그 뒤는 나중 문제지. 26년 전 숲길에서 아이를 두고 돌아설 때 자신이 얼마나 냉혈한이었는지 자각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걔도 살 거고 우진이도 살 거야. 그럼 된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말을 지어내며 죄책감을 눌러버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희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박성재. 그 뒤로 굳은 표정의 정순이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여보, 여기까지 어떻게? 고성희는 반사적으로 미소부터 지으려다가 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의 얼굴에서도 걱정이나 안도 같은 감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박혀있는 건 차갑게 굳은 분노와 실망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희야,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그가 아내를 부르는 호칭에 고성희는 잠깐 안도의 기색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그 안도를 깨버렸습니다. 26해 전에 성재 엄마 쫓겨났던 그날, 그게 정말 그 사람 잘못이었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대답부터 해라. 박진석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보호자들이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고성희가 뭐라고 변명거리를 찾기도 전에 박성재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물어보시면 또 둘러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왔어요. 그가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 고성희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아내에게 접근했던 남자. 그 사람 고성혜 씨가 돈 주고 쓴 거더라고요. 사진 찍힌 날짜, 장소, 동선, 같이 있던 직원들 증언까지. 다 정리해왔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여보, 잘 들어봐요. 당신이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입에 올리려던 말들이 혀끝에서 엉켰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몸이 딱 굳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냐. 성재를 버리고 나쁜 짓 해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내가 직접 성재한테 그렇게 말했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내 아내 짓이었던 거냐? 내가 꾸민 판이었다고.
그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사랑이라며?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때 나한테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난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했냐?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싶었다고. 박진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굴 지킨 거냐? 나냐, 내 야망이냐?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정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이 불붙은 것처럼 뜨거워져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고성혜 씨.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잊을 줄 아세요? 딸이 간 안 내주면 사람 하나 죽는다고 협박했잖아요. 지은호한테 175억 들고 가서 사람 장기값을 계산하듯이 말한 것도 모자라서요. 정순이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가 고성희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짧고 묵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우리의 26의 눈물 몫이고요. 한 번 더. 이건 내 앞에서 울면서도 끝까지 그 여자 편 들어준 바보 같은 애 엄마 몫이에요. 고성희의 볼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조차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이제 그만. 박성재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간 20건도 다 나왔습니다. 우진이 숨겨놨던 별장 주소, 의료진 접선한 기록, 지은호 씨 건강검진 몰래 따라다닌 기록까지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고성희의 어깨가 작은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친딸 버려놓고 그 딸간으로 아들 살리겠다는 게 그게 당신이 말하던 모성입니까? 감히 누구도 묻지 못했던 질문을 박성재가 아주 차갑게 던져버렸습니다. 복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박진석이 마침내 고개를 돌려 고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성희야. 숨이 멎을 것 같은 호칭이었지만 이어진 문장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고성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여보, 지금은 수술이. 그리고 슈홀즈에서 빼돌린 돈. 다 법으로 처리할 거다. 나랑 살았던 세월 때문에 봐주는 일은 단 한 푼도 없을 거다. 그 말과 동시에 복도 끝에서 경찰 2명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박성재가 미리 신고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내가 뭘 더 알고 있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26해 동안 이 집안 비밀 나만 알고 있는 거 한둘 아니에요. 그 말에 박진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박성재도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직 끝 아니에요. 당신들, 진짜 지옥 보고 싶지 않으면. 그 뒤의 말은 경찰에 의해 끌려가면서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불길한 씨앗 하나는 남겨놓고 간 셈이었습니다. 아직 덮이고 있는 진실이 더 있다. 수술은 그 모든 소동과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회복실. 지은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 침상에 누워있는 한우진의 옆 얼굴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마취가 덜 풀린 목소리로 부르면서 지은호는 힘겹게 손을 뻗어 우진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나 그 여자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나한테 처음으로 해준 말들 때문에 했어. 넌 버려진 애 아니라고 했던 거. 조금 뒤 우진도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 안 하고 버티려 했던 거. 다신 그러지 마. 이제 우리 가족이라잖아. 두 사람의 손이 조금 더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친구에서 진짜 남매로 받아들이는 첫 순간이었어요. 복도 건너편에서는 고성희가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는 모습을 박영라가 멀리서 멍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입안에서 겨우 그 단어가 굴러나왔지만 이제 그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붙여야 할지 박영라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 로비 한켠. 박진석과 박성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는데요. 침묵 속에서도 묘한 온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재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찾아보자.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친어머니요? 그래. 26해 전에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쫓아낸 사람이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어도 적어도 잘못했다고 말은 해야겠지.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던 박성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엉뚱한 사람을 미워했는지 직접 말하고 싶어서요. 두 부자가 서로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비껴가 있던 시선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끌려가며 남기고 간 말처럼 이 집안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훨씬 더 깊게, 더 지독하게 박혀 있다는 사실이요.